안녕하세요. 정정선입니다. 오늘 강의는 요통의 분류에 대해 이해입니다. 목차에는 요통이란 두 번째 해부학적 구조, 세 번째 요통이 일어나는 질환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통이란 허리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된 자세나 근육 긴장, 인대 손상, 틀어짐, 디스크 문제, 내장기 문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의 구조, 아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척추의 구조. 목은, 경추는 뼈가 7개, 흉추에는 12개, 요추에는 5개, 천추, 미추는 4개, 5개, 4개인데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하나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의 각도는 30에서 35도, 흉추의 각도는 40도, 요추의 각도는 45도. 이 각도가 됐을 때 중력선에 서고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추의 구조는 요추는 상반신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역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추뼈가 제일 큰데 요추 5번뼈가 척추 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요추뼈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요 면이 여기 앞쪽이고 척추 여기 뒤쪽 돌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극돌기, 그리고 가쪽으로 튀어나온 팽돌기, 이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 있는 상관절돌기, 밑에 있는 하관절돌기입니다. 여기 두 개가 상관절, 하관절이 만나서 여기 만나는 곳이 척추 후관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척추관이 있습니다. 척추관 안에 신경다발이 있고 여기 가지로, 양쪽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척추 가지로 나오는 부분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의 구조입니다. 추간판은 디스크라고도 하고 추간판은 물론뼈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섬유는 추간판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수액, 그리고 옆 이제 섬유륜이 하나의 겹이 아니라 여러 개 20겹으로 돼서 자기네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편안한 상태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중을 받을 때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우리가 하중을 많이 받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이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세가 잘못된 자세, 틀어져 기울어져 있는 자세를 지속된다면 우리가 허리에 가부가 걸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신경은 다발로 내려와서 하지로 내려갈 때 출발해서 갈라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는 하지로 내려갈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엉덩이에서 엉덩이 신경, 대퇴신경, 대퇴로 내려갔을 때 대퇴신경, 여기 자골 쪽에 이렇게 자골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총비골신경이 여기로 내려오고, 내려가는 밑으로 내는 비복권 신경, 종골신경, 어느 위치에 따라 신경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추의 통증이 일어나는 요추의 중요한 근육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 척추뼈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척추기를 세워서 우리 척추뼈를 세울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허리 쪽에는 해부학 가서 확인했는데 허리 쪽에는 두껍게 잡고 있습니다. 요방 흥근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살짝 노는 정도, 그만큼 척추 기립근이 단단하게 허리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척추의 요추뼈로 견디기 어려운 척추 기립근이 많이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배근도 여기에 흉여근막과 방배근이 항알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방배근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요방흥근 기본으로 생각하고 풀어줘야 될 곳이고, 그리고 장요근은 요추 1번에서 4번까지 붙어서 대퇴골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허리 근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은 약화가 되면 허리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고객분이 왔었는데 전방전이 고객분 오셨는데 제가 엉덩이를 중둔근이랑 천골 사이 이상근, 상상작은 내폐색은 하상작은 이게 대퇴방향근 여기 골두 있는 데까지 조밀하게 풀어주니 한쪽 다리가 불편했었는데 좀 많이 편해지게 나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근육도 허리에 많이 필요한 엉덩이 근육이었습니다. 요추 염자입니다. 염자는 우리가 허리에 삐었다, 대표적인 통증이 있는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요추 염자입니다. 허리 삐었다고 하는데 이게 발목이 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허리에 있는 근육과 인대 조직이 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에 인대와 근육이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고, 요추 염자는 가동 활동이나 운동할 때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물체를 갑자기 들어올 때, 몸이 급격히 비틀 때 요추 염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지지한 인대와 근육이 약해져서 늘어나면서 척추 안정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급성요통이 오게 되면 진짜 느끼지 못한 통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염자라도 단계별로 있는데 급성으로 오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 급성요통인지 알 수 있는 게 다친 부위에,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면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상이 다리로 방사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리 밑으로. 그리고 허리 굽힐 때 상대적으로 편하고, 불편하지만 펼 때 많은 통증을 느끼는 게 염자입니다. 그리고 전방전이, 전방전이는 위에 있는 뼈가 밑에 있는 뼈와 같이 있는데 한쪽이 밀려나는 걸 전방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상 척추에 압력을 받으면 천골이 뒤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구조상 밀려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5번에 천추 1번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여기 상관절이랑 하관절을 만나는 척추 후관절에서 근육과 인대가 조밀하게 붙어 있는데 퇴화를 해서 여기가 헐거워져서 이렇게 조금씩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방전이, 그 증상이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3, 4번에서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요추 5번에 천추 1번입니다. 그리고 분리증. 분리증이 있는데, 분리증은 척추에 있는 척추근육
여기가 혁부라는 곳인데 여기가 결손이 생겨서 생기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보다 남자한테 좀 많이 일어나고 20대에서 40대에 많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 과다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선수 사이즈 발병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척추 분리 발생 확률이 약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분리증은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부 환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전방전이도 그 전방전이가 있다 해서 다 앞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방전이랑 분리증은 다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그게 척추에 노후된 이게 힘이 없어서 노후된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돌아올 수 있고 나머지는 조금 증상이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여기 척추관에 척추관 안에 신경이 물려서 오는 증상인데 디스크가 우리가 잡아주는 힘이 척추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린다든지 여기 뼈 뒤쪽에 뼈와 뼈 사이에 안에 황색 인대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힘이 없을 때 그 황색 인대가 비유가 되는 커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색 인대 덕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밀려나고 뒤쪽에서는 황색 인대가 앞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협착증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발생하는 허리 질환, 나이가 되면 디스크 탄력이 감소하고 몸의 하중을 잘 받아주지 못하는 디스크가 줄어들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척추관 앞쪽으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간헐적 파행은 앉았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운동할 때 다리가 무거울까 저림 같은 불편함이 생기고 휴식을 취하는 증상이 많아집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불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에 정상인 보행을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다리의 특정 부위만 국한되지 않아 종종 엉덩이나 허리까지 통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도록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이제 척추와 골반을 포함한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척추관 관절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제한돼서 유연성을 감소시키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는 척추뼈들이 서로 융합되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어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를 포함한 다른 관절들, 심지어 눈과 같은 비관절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직성 척추염은 특히 젊은 성인에게 더 흔하게 발견되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발병이 높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HLA-B27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강직성 척추염에 연관이 깊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주로 아침에 나타나는 척추 골반의 통증 및 강직이 특징이고 활동하면 점차 통증이 완화될 수 있으나 염증이 더 진행되면 통증과 뻣뻣함이 전으로 부착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는 눈에 영향을 주고 눈이 붉어져서 통증을 동반한 통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폐나 심장으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척추에 완전히 굳어져 움직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받는 데까지가 3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진단을 알아차리고 달라서 병원 치료나 운동이나 관리나 해서 완치된다기보다는 질행을 늦추는 걸 목표로 둔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허리 디스크는 추갈판 탈출증이나 밀려서 나는 증상, 척추 관을 좁아지기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척추 관안에 좁아져서 오는 디스크 문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